임금과 자본의 복합적 공세를 지금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데 여기서 무너져야겠습니까? 숱한 밤과 낮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절절한 심정으로 전국의 경문을 띄웠습니다. 투쟁! 저를 가다놓고 했습니다. 동지들을 만나는 이 시간 동안 애간장은 녹아서 없었고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조직된 노동자 모두의 목줄을 내놓으라는 이 정권에 맞서서 동지들 지치셨습니까? 아직도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맞습니까? 환하게 우리 맞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건물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동지들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수많은 동지들이 앞에서 이 잘못된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서 동지들한테 또 투쟁의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쟁!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저기 싸움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요. 민주노총도 싸워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2015년이죠. 근데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힘든 만큼 이 정권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얘들도 더위를 묵었나 김무성이가 조직 노동자들 120만 명 고박이 4인 가족 해가지고 600만 표가 날아가더라도 노동 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새끼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만큼 또 우리가 단결하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아마 당군은 이래 지금처럼 노동의 의제들이 노동이란 말이 청년 일자리란 말이 또 현장에 못 살겠다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될 일들이 동지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건설 노동자의 우리 지금 밥그릇 챙겨야 되고 또 억울한 것들 안전사고 막아야 되고 악덕업주들 진짜 질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특고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거 자꾸 박근혜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때로는 잦은 상경투쟁, 잦은 투쟁 막 지치기도 하죠?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동지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았어요. 오늘 뭐 저한테 적어준 것도 많아요. 적어준 것도 많은데 그런 내용들 가지고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잦은 투쟁에 동지들이 늘 앞장서고 있어서 사실 이영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또 모여야 된대요. 이야기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기가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전화를 하든 늦게 전화하든 전화하면 늘 맏형처럼 이 시기에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언제 싸우겠느냐. 민주노총이 싸워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희망이 되라는 그런 요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 힘들더라도 위원장 정신 바짝 차리고 조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셔서 늘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전하고도 싶습니다. 참 건설 노동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투쟁의 역사들 사실 노가대판에 일하는 일당쟁이 노동자예요. 일당쟁이에서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고 나서 아마 가슴들이 많이 뛰었다는 이야기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들든 배를 만들든 모든 노동자들이 다시 노동자 이름을 뺏겠다라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앞으로 이 나라 경제가 공장이 막 많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시대는 좀처럼 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자를 쥐어짜야 되고, 노동자를 쥐어짜려니까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도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이제 정부가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있는 법으로도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파업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취업규칙이라는 것까지 마음대로 사장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줘버리면 이제 노동자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금속 노동자, 화학 노동자, 사무 노동자 이런 일반 노동자들이 사장하고 싸우는 노동자들이 이 취업규칙을 통해서 노동자의 무력화가 되며 결국 건설 노동자들도 건설교통부와 싸워야 되고 기획재정부와 싸워야 되고 노동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힘들이 같이 없어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의 임금 피크자와 나하고 무관할지언정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걸 또 가장 먼저 오히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건설 노동자들이 요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금속 노동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공공의 노동자들이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찬 건설 노동자들 이럴 때 용기 한번 내고 가슴에 힘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투쟁! 역시 어려울 때면 선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을 때 서러울 때도 우리 독립투사가 있었고, 노동이 어려울 때 노동의 선도가 있습니다. 동지들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건설 노동자들, 정말 설비를 다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운동까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미 모든 다른 산별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이 이 땅의 노동운동의 큰 중심에 서 있다. 이건 이미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지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부단히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위원장, 투쟁이 되지도 않고 총파업이 되지도 않은데 위원장은 뭔 파업하고 연수졌어? 파업을 그렇게 좋아해? 이제 그만하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노총만 바라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뿐이겠습니까? 청년 학생, 비정규직, 노후가 불안한 우리 아버지 세대, 이 모든 세대들이 이제 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제대로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어라, 이런 역할을 민주노총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파업하러 모이기 힘들어서, 또 하루 내일 딱 날아가는 것이 아까워서 오늘을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민이 투쟁하는 겁니다. 저 별로 투쟁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것도 사실 지긋지긋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내 팔자가 이럴 때 싸우라고 또 위원장 시켜준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싸우라는 건데 내가 노력을 해야지. 안 하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학생들, 청년들 희망이 없어요. 실업자는 현재 자기들은 한 자릿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에 1명은 실업이라는 통계가 지금 예산일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농민들 지금 다 70, 80 먹었는데 11월 14일 다 짝대기를 지팡이 삼아서 서울로 온다고 더 버스 예약을 다 끝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 운동사상 최대 규모인 3만 명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미 결정이 다 되고 있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던 빈민, 중소 영세 상인들도 함께 하겠다고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늘 대학생들, 청년 학생들 20개 단체들과 대표했어요. 대표들과 오늘 면담을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육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럼 뭐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세상 뒤집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 거 다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대들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아버지 세대라고 우리하고 싸움 붙이는데 저희는 절대로 이 정부가 좋은 일자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당장 우리끼리 싸울 수 없으니까 민주노총이 언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 요청 받아주실 거라고 묻어서 저는 감히 당당하게 동지들 투쟁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길에 어깨동 맞아 했더니 좋아라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렵지만 이 나쁜 세상, 나쁜 정부,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야만의 세월들은 이미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동지들이 걸고 있는 요구들 함께 묶어서 11월 총궐기 그리고 11월 정치총파업 내년 4월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이 노동자들이 진짜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청년 학생들까지 뭉치면 더 얼마나 무서운지 중소영세 상인이 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요걸 하나로 힘으로 모아내는 길에는 이제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민주노총에 갇혀 있어서 현장에 동지들 의견을 직접 못 듣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만은 많은 간부 동지들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지회의, 상지회의, 운영위, 확대감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 시기들이 오면 동지들을 만나러 제가 어찌 안 가겠습니까? 저놈들이 나를 잡아갈 수는 있어도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은 못 꺼내도 잡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동지들, 민주노총을 믿습니까?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동지들을 믿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꿈이 없으면 민주노총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같이 보수적인 나라에도 세상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이미 다가와 버렸습니다. 우리만 이 야만적인 세상에 살 수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동지들 마음 다 모으겠습니다. 학생들 마음도 다 모으겠습니다. 농민들의 마음도 함께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노동자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동지들과 함께 만들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동지들 힘냅시다. 그리고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민주노총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그 쌍용차 지부장님 하셨고 긴 기간 동안 역세 파업도 하셨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지부장님이라는 간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굴하지 않고 큰 파업을 전개하실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쌍용차 투쟁하면 다들 가슴 한켠에 아픈 상처들로 다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한 재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쌍용차 투쟁하니까 대단한 간부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자본이 이명박이가 앞장서서 특공대를 투입하고 막 지나가니까 그동안 간부로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회사가 지어준 쇠파이프를 들어버렸어요. 구사대가 돼버리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합원들이 앞장섰어요. 근데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투쟁하겠다는데 지부장인 내가 딴 생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투사해서 그 쌍용차 투쟁에 있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의 그 힘, 서로 믿고 조합원을 믿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우리는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런 굳건한 단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거든요. 억울해서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지부장 오늘 싸움에서 져도 좋다. 이길 수 없다는 거 안다. 근데 이대로 여기서 피굴하게 우리가 무릎 꿇으면 내 인생이 다 무릎 꿇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이 지부장이 앞장서서 투쟁해 준다라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만큼 원 없이 한번 싸우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싸웠던 것이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 거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람 운동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파냐고 물어보면 저는 인문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려울 때 우리 조합원들이 좀 더 냉철해지더라고요. 이것은 지난 투쟁에서 확인했고 정말 싸워야 할 때를 조합원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늘 조합원들을 우리 간부들이 핑계대면 안 된다. 조합원 한 번도 간부가 앞장서 싸우자 할 때 저 싸우지 않겠다라는 조합원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간부들이 먼저 안 되는 방식을 간부들이 찾는 이런 투쟁은 꼭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러나 간부들이 앞장서고 그때 조합원들이 당연히 그걸 따라오는 이런 투쟁에 대해서는 역시 패하더라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쌍용차 투쟁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쌍용 투쟁이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동료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곁을 떠나져 나가고 이 세상을 먼저 갈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연대의 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국에서 모여든 온정과 격려, 이거 힘들이야말로 노동자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워할 수 있는 큰 힘이었다. 또 이것을 너는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갚고 연대를 키워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제 삶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네. 위원장님이 된 이상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수도 없고 네. 오로지 한 길로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간부라는 게 너무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뭐 저도 출마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민주노총 제가 위원장을 감히 해볼 거라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입후보 후보 등록 며칠 전에까지 저는 전혀 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많은 동지들이 정례고와 비정규직 문제, 손배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아픔을 당한 사람만이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정례고와 비정규직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그걸 비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뭐 중앙무대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체 노동자를 운명을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뭐 결국 조합원들은 잘 싸워야 된다라는 이 시대적 조건들을 반영해서 부족한 저를 좀 선택해줬고 막상 지금 현재 이제 8개월이 지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제가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으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것인데 어찌든 간에 안 되는 조건들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조건을 찾으려면 한이 없을 것이고 되는 조건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들과 맞설 수 있는 결정적 계기는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늘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신을 해초리 채워가면서 부족함을 채워가고 있다. 그 가장 큰 근본적인 동력은 저는 조합원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하고 소통하실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던 것 같은지. 그래서 2009년도 쌍차 옥새 파업 때 한 우리가 이제 77일 옥새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한 30일쯤 되니까 조합원 두 동지가 소주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가지고 왔고 위원장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껏 자기들이 조를 짜가지고 저를 감시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원장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면 투쟁이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때까지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자기들이 경험했던 간부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한 컵씩 따라갖고 원샷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원장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동지들 한번 지금 동지들이 이야기해준 이야기가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조합원들은 그 신뢰와 소통 과정에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뭐 대충 알지 않나 저는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꼭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보여주기까지의 과정들이 없다라면 조합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신뢰와 소통이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간에 간부로서 자기 자세를 좀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럴 때만이 조합원들은 신뢰를 하게 되고 결국 또 어려울 때 그 신뢰들이 쌓여야만 큰 단계를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조그마한 단위 사업장에 있었잖아요. 있다 보니까 제 후에 이제 선배들이 쭉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큰 투쟁이 벌어지니까 선배들, 전직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하나둘 다 우리 곁에 떠나고 나가 어려울 때 지댈 언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출소할 때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후배들한테 언덕이 되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짐을 하고 나왔었어요. 이처럼 이 운동에도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가서 정말 이 지금 난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덕들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옥에서 이제 나오면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노동자들 배신했던 동지들을 용서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용서를 한 계기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잊지는 말되 용서하라. 용서하는 자가 용기 있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봤어요. 실천해 봤더니 그때 우리를 배신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다시 민주노조의 열망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쟁할 수 있는 노동자를 바꿔갔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단하게 그래서 그런 그 바뀐 동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활동가 중에서 그 동지들은 다시는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동지를 위해서 일생을 마칠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지금 보고 있어서 인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명 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동지들이 제 가슴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네. 숨어 계시고 이렇게 좀 환경도 열악하신데 공부하세요? 뭐 공부할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민주노총이 16개 산별, 16개 지역본부, 또 미조직 사업, 정부의 경제 정책, 이 정치하는 놈들의 얄궂은 여러 가지 사탕 발림들 수만 가지를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루아침 이걸 갖다가 깨우치고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 전국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열심히 전문 분야에서 대응책을 준비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랭이가 찢어진다. 볼트 너트 차만 만지다가 요즘 막 새벽까지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지경이라 옛날에 공부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간부는 교섭만 잘하면 돼. 일자리만 잘 따오면 그 외의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바라거나 이렇게 좀 오해하는 목소리들인데 교섭만 잘하면 다 되는가요? 간부가? 노동조합의 이제 주요 사업 중에 하나는 교섭인 건 분명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야 될 수단이 교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시다시피 교섭이 말빨 좀 센 간부 몇몇에 의해서 교섭이 잘 것 같으면 달변가 몇 명 키웠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나 노무사를 영입해가지고 건설로도 대표를 만들면 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려고 위원장하고 지부장하고 분과장하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답은 좀 간단합니다. 간부는 교섭을 간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단단한 단결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떤 교섭도 성과적으로 할 수 없고 또 오늘 교섭 하나 운 좋아서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간부가 자기 임무를 다했다 하고 현장을 더 조직하고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어려움에 대응했을 교섭에는 분명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간부 하시면서 맞는 해결사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런 간부가 노동조합에서 필요한 것 같으세요? 만능 해결사로 조직을 이끌어온 조직은 결정적 위기가 닥쳐오면 그 조직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확인되고 있고요. 금속에도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설에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장 중에서 가부로토텍이나 두업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사업장들은 만능 자판기 노동자가 아닙니다. 현장을 미리 대비하고 토론하고 아래로부터 우리는 왜 노동자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일을 늘 학습하고 토론한 조직들은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여줬거든요. 가부로토텍이라는 충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경찰 특공대 출신들, 해병대 출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위장체포시켜서 노동자를 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걸 막아냈어요. 그것을 딱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 지도부는 자판기 지도부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다른 수많은 사업장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합원들은 자꾸 원하고 있어요. 간부는 해결사의 길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노동자 간부가 해결사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일 수 없거든요. 현장의 분노를 잘 모아내고 민주노총이 뭡니까? 투쟁하는 조직이요. 노동자이 뭡니까?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투쟁하는 조직이 투쟁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결국 위기에 닥쳤을 때 결국 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투쟁하는 조직과 파업을 반대한다는 것과는 동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파업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파업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투쟁할 수 있는 조직의 준비 상태를 갖춰야 되고 그것은 전문 지식으로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조합원과 늘 소통하고 아래로부터 늘 간부가 현장을 멀리하면 그 조직은 상당히 관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늘 소통하는 그런 간부들 그리고 늘 같이 토론하고 함께 이 고민에 대해서 나눠야 됩니다. 지도자가 간부가 괴롭다고 혼자 뒤에서 밤에 소주를 벗삼아서 시름을 날리려고 해가지고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현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땀 흘리면서 답을 찾는 것이 더 정답이 아닐까. 이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이 에게 민주노총이 희망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참 말 어렵더라. 근데 이놈은 노동자라는 세 글자를 찾는데 되게 어려운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저께 청주에 있는 꽃분이 장그래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조합원이더라고요. 민주노총 저희 사무실 찾아왔어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이제 막 출발인데
이런 것을 보고 정말 노동자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현재 절대 다수의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당연한 권리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아마 동지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동지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집단적 힘을 발휘하고 우리 권리를 찾는 그런 동지들이라도 옆에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내 옆에 있는 미조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야 이런 권리가 헌법에 보장됐어? 이것도 모르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노동자들 요즘 저는 너무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중심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다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있고 울산의 현대중공업 산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가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10,000명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00명입니다. 이제 그 동지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 노동조합의 전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우리 건설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서 아직까지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노조법 개정 투쟁들을 하고 있지만 동지들이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동지들이 그런 노동 기본권 쟁취에 대한 가장 앞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그만큼 동지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미컴 노동자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고 시청 앞에 철렁거리면서 걸어온 소리에 가슴이 저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목소리를 그 무거운 번호판을 걸고 시내를 할부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현실들을 우리는 나무일로 그리고 이것을 후세대의 일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로 민주노총 의제로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그 투쟁에 또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겠습니까? 동지들 한번 까짓것 노동자도 인정 못하는 정권이면 이 나라 정권은 우리 정권이 아닙니다. 그런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아닙니다. 확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동지들을 믿고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 그 세상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겁니다. 동지들 한번 가봅시다.